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잘못된 사람을 참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뀔 거라 믿으며 하루를 더 견디고 또 하루를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 참음이 결국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람 때문에 망가진 삶은 대부분 처음에는 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고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은 점점 자존감을 잃고 정신이 고갈되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한 여름날 상담실을 찾아온 한 여성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요. 이 사람이랑 사는 게 지옥이라는 것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자주 화를 냈고 작은 일에도 물건을 던지고 문을 쾅 닫으며 폭력 아닌 폭력으로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사랑이 식었나 보다 했고 나중엔 바쁜 회사 생활 때문이라 이해했으며 몇 년이 지나선 자녀들 때문에라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그 참음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결국 그녀는 어느 날 밤새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기 누워서도 저는 남편 눈치부터 보더라고요. 혹시 내가 병원비로 민폐 끼치나 싶어서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버렸는지를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진 사람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한 번 더 참자. 그게 미덕이라 배워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결국 나를 파괴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심리학자 프리드리히 페를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이고 당신은 당신이다. 나는 당신의 기대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당신도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 관계란 각자의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쪽이 끝없이 무너지고 양보할수록 그곳엔 더 이상 관계가 아닌 지배가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고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나요? 혹시 숨조차 쉬기 힘든 감정적 구속 속에 갇혀 계신가요? 이번에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만은 다르겠지라고 믿어왔던 이면에 놓쳐왔던 위험 신호들이 분명히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되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서 당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릅니다. 상담 중 만난 한 남성은 연애 초반부터 여자친구가 너무나 불안하게 군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을 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주말마다 어디 가는지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고 조금만 톤이 낮아도 왜 그래? 나 싫어졌어? 라며 울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 모습이 사랑이 많아서 그렇겠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점점 지쳐갔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답지 않다는 사실에 무너져갔습니다. 저는 제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감정적으로 조이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조이는 관계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경계를 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원래 이 사람 성격이니까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감정 영역을 조금씩 잠식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존중받는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악은 특별하지 않다. 그저 무심한 반복일 뿐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행동은 처음엔 사소한 무심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을 반복적으로 견디고 받아들이면 그건 악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시간을 빼앗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이 일상이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관계의 병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반복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한 번은 꼭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는 과연 여러분을 살리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말라가게 만드는가요? 이번에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었을 때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22년 차였던 한 여성은 늘 말이 없고 묵묵한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표현이 서툴렀지만 그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여성 역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말 안 섞는 게 벌써 몇 년 된 거 알아? 난 두 분이 언제 웃는 걸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안 나.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늘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던지면 그는 대답 대신 TV만 바라보았으며 식탁에 앉아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각자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을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지 뭐. 아이 때문에 이 나이에 어딜 가겠어라는 말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변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외로움은 깊어졌고 몸과 마음이 자꾸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심한 구토와 두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성 위염에 불면증까지 겹쳤네요. 몸이 도저히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녀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였지? 이 사람을 믿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었을까? 그녀는 결국 병실에서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와서도 도대체 왜 그래?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한 남편에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기다렸지만 당신은 나를 안 봤어. 그게 전부야. 여러분, 관계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 끝에 변화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기다림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무관심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종종 혼동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는 믿음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은 표현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고 존중은 반복된 침묵 속에서 시들어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을수록 더 공손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말해, 행동에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 친하니까 말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모두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은 계속 변하지 않고 여러분만 계속 병들게 됩니다. 지금 참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무너진 관계를 애써 붙들고 있는 자신을 위한 위안일 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들, 왜 자꾸만 참고 견디고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는지를 심리적 원인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참는 이유,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쪽을 택한다. 사람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다 해도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정을 쏟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는 것보단 계속 믿고 기다리는 쪽이 덜 아픈 선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참고 지내온 사람들은 이제 와서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했잖아.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아프고 지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은 상담 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참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그땐 내 감정을 무시했을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맞춰주기 위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배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나를 없애는 관계에서는 어떤 성장도 없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란 한 사람이 계속 참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멈춰 있고 다른 한 사람이 계속 움직여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감정을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침묵을 이용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인지 차이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인내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시간인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시간인지를 이제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을 참지 않고도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참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관계에서 진짜 성숙이란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그래도 참아주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심한 행동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는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내 입장을 전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참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자리에서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됐어.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겐 불편하게 느껴져. 여러분,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경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상대가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조용히 뒤돌아서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선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그 선이 있어야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여성이 직장 상사의 폭언과 무시에 지쳐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를 조롱하듯 말해요. 그래도 꾹 참고 일했는데 어느 날은 제 앞에서 대놓고 넌 이래서 안 되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바로 인사이동을 신청했고 상대와 거리를 두며 일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내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고 멀어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해방감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갉아먹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지우게 됩니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존중과 경계는 기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벗을 사귈 땐 그 말이 바른가를 보라.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방향이라면 그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입니다. 이번에는 마무리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되짚으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참으면 안 되는지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한 번만 더 참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바꾸기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참고 또 참는 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참자라는 말은 겉으로는 인내 같지만 속으로는 포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결국 자신이라는 존재 전체를 버리는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관계 속에서 한쪽만 참고 양보하는 순간들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란 나를 지우지 않고도 서로가 함께 빛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를 끊어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한 번만 더 참았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입니다. 더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동 하나에 마음이 짓밟히며 그것조차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관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다.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세요. 그 자유는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선을 긋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 한 걸음을 딛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마음속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과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삶의 작은 빛이 되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